안녕하세요.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두 파트로 나눠서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죠? 건강하게 자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개인의 비전, 뭐 우리가 비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이 나오죠. 아무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고통을 주지 못한다. 정답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죠? 내가 그거를 동의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고통은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외부에서는 고통을 우리가 100% 차단은 못해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고통받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번 강의 내용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제 심리학 하다 보면은 심리학에서 원래 출발한 사람보다는 되게 치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예. 마음의 병을 고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다 보니까 그죠? 절실한 거죠. 현장에서 환자들을 본다는 거는 이렇게 강의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랭클은 유태인의 이론을 배워 가지고 유태인 출신이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인데 프로이드하고 공통점이 둘 다 유태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배워 가지고 프로이드 이론이 여러분들 앞에 강의에서 인간 본성을 볼 때 정신 분석이었죠. 그죠? 우리는 어차피 본능이 있는 존재이고 항상 이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뭐 욕망을 일으키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과에서도 그런 걸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자신이 나치한테 끌려가서 아마 동생하고 본인만 빼고 다 죽었다고 그래요. 부인도 죽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온갖 모욕을 당한 거죠. 배울 만큼 배우고 정말 엘리트였는데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이제 저희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유태인 영화 보면 정말 신랄하게 나오죠. 그렇죠? 먹을 거는 뭐 둘째 치고 이제 동물마다보다는 삶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을 때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죄수가 우리를 가혹하게 행위를 하고 모욕하고 해도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봤더니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서 나간다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아무리 밥을 굶기고 고문을 해도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 이것까지 그죠? 사람들이 고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상상력을 불러오고 또 양심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의지가 살아 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결국 그죠? 독일인들에게 끌려오긴 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차피 구속당해서 가스실로 갈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가기까지 그죠? 어차피 죽으러 갈 거 그때까지 고통받느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내 마음을.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남아있는 인간적인 태도로.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죠?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프랭클이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차분하게 감화를 받고 심지어는 이들을 감시하던 그 독일 병사들까지 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나 이런 그죠? 나를 뛰어넘어서 큰일 하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감명받아가지고 안중근 의사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감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앞에서 사전학습에서 그래서 고통을 누가 주더라도 내가 그걸 고통이라고 동의하면 고통이지만 언젠가부터 그거를 내가 내 마음의 상상과 양심과 독립적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마음의 세계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도성,
뭐 내가 사장님이라면 마음대로 출근하고 이럴 것 같지만 막상 사장님 위치에 되면 또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주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이제 많이 듣고 하는데 특히 성공하는 책을 보면 이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주눅이 드는 게 좀 소극적인 편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시면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는 뭐 눈만 뜨면 뭐 애들 등록금 내고 뭐 외상값 갚고 이런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지 또 그냥 뭐 빚만 잔뜩 졌구나. 또 여러분들 학생이신 분들은 뭐 시험만 다가오고 피곤하구나가 아니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사건이나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건지. 짜증을 선택하는 분들은 뭐 눈 뜨자마자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가치관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패러다임 공부했었죠. 그죠? 그 분명한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도. 그래서 스스로 그 의식적으로 내가 의사선택한 거다. 그죠? 뭐 왜 이렇게 내가 꼭 출근을 해야 되나가 아니고 내가 출근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택한 결과이지, 뭐 그날 기분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막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건데, 우리가 살기 바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이렇게 힘든 날 출근해야 되니까. 전부 다 우리가 그 핑계를 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회사에 나가거나 학교를 갈 때도 내가 가기로 했다 하는 거랑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 자기가 중요하게 하는 가치, 이게 충동보다 더, 충동이 더 밑으로 간다는 거죠, 그보다.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충동 있죠. 좀 아침부터 비 내리는 날은 뭐 나가기 싫고 뭐 이런 거 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밑으로 가서 지혜롭게 돼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내면화는 뭐예요? 내 걸로 만든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다면은, 뭐 당분간 고통스러운 건 괜찮지만 너무 그 회복이 안 된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동의한 건 아닌지. 내가 뭐 심사숙고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자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은 간디도 우리가 내주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우리 자존심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영국이 우리나라를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니까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자존심은 뺏어갈 수 없게 할 수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나 그저께나 한 달 전이나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선택했다는 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학생 신분이면 학교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또 일해야 되고 주부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과연 내 반응을 선택한 권한이 있는 건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뭐 짐이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런 시련,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뭐 어릴 때는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하지, 고달픔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은, 삶을 고상하게 하고, 또, 그래서 이 자기를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는 그런 향상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감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학생 때는 저도 이제, 영문과를 나오고 다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40살 중반까지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용돈도 막 다 쓰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아줌마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 그냥 뭐 이렇게 직업이 있거나 그런 평범한 아주머니들인데도 열심히 봉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고,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여자들이 뭐 얼굴 잘 갖고 와서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치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봉사가 좋은 줄 알지만 정말 그거 몸으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감명을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전반적인 가치 기준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괜히 적극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막 무모하게 밀리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 같고 공격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일을 모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는 개인이 성숙도를 봐야죠.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 어릴 때부터 이 과보를 받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그죠? 의존도가 너무 높은 사람에게는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되라고 조금씩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이버 대학 다니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아니고, 그죠? 이 적극적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걸까 바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비난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힘들어도 여러분이 선택한 걸 수행하고, 근데 원칙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또, 책임을 진다고 분명하게 맘먹으면 그렇게 짜증이 안 나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그죠? 저절로 좀 잘 됐으면 이렇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랑 다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내가 잘 되었으면 이렇게 좀 안일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행동이 있으면 반대로 피동적인 끌려다니는 행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밤과 낮만큼 차이가 크고 코비 박사님이 보기에는 50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정말 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알아서 하는 사람이 특히나 지혜가 있을 때 영리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에게도 그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적이 된다는 거는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구체화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그죠? 행복한가 하고 물으면은 자꾸만 불행한 쪽으로 간다 그랬죠. 행복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주도적이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씩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나 행동이 적극적인지 아닌지는 자기 지도에서 나오는데 자기 틀이 있다 그랬죠. 그죠? 패러다임 지도. 어떤 틀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도성이 있는지 그 정도를 자각할 때 하는 말을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손 놔버리려고 할 때 그 말이죠.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그럴 때는 뭐예요? 나는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벌써 이 책임을 뭔가 피하고 싶고 주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지쳤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간다면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니나 뭐 얘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예요? 나는 책임이 없고 내 감정이나 기분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물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 명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 근데 그게 그 사람하고 한두 번 볼 것도 아니고 계속 단체에서 어울리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자꾸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은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사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에 지배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날 짜증나게 해도 근데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하겠어. 이런 거.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나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거. 우리 이러면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물론 마지막에 마무리할 게 많아서 이런 말을 하면 모를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만 스스로 쫓겨다니기로 작정을 한 거죠. 시간에 쫓겨다니기로 맨날. 이러다가 이제 넘어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머니들 봉사단체 할 때 가보면은 뜻은 참 좋으신데 집안일 하고 나오려니까 후달리죠. 이럴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다리를 다친 아줌마들 이제 마음은 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은 봉사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뛰어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다기보다 마음 관리를 못한 거죠. 누구한테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다든지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돼. 그죠? 나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이번에 꼭 A학점 받아야 돼.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A학점 안 받으면은 이번에 장학금 못 받아.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치 해야 된다는 A학점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죠. A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자유가 없다. 이거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그 바람직한 건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꾸만 자기를 몰아붙이고 구속하는 말을 해서 그 선택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이 구속을 없애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외부 탓을 하면 뭐예요? 책임 전가하는 말이죠. 그렇죠? 너 때문에 화가 났어. 그죠? 나는 가난해서 예약점 장학금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주도적인 말과 그 비교하는 방법은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말이 어물쩍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응적이라는 말은 어떤 외부에 대해서 대응, 외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주도적인 거는 내가 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무엇 때문에 대응하는 말은 좀 미성숙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버 대학에 들어오시게 된 것도 이런 대안을 찾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죠. 그죠? 또 아마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는 그죠? 그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설득해봐야 되겠다. 남을 설득하려면 어때요? 그때 자기를 숙이게 되죠. 그렇죠? 내가 빳빳이 서 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맞대응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고집 피운 거 생각 못하고 저 사람이 허락 안 해줬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간디가 아주 잘했다 그러죠. 그죠? 굉장히 그 영국 관리를 만나러 갈 때도 뭐 인도를 그죠? 이렇게 핍박하는 영국 사람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영국의 그 관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 거. 인간의 그 속성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그 품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돼 보다는 이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겠다. 그죠? 반드시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하겠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선택한다. 이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이버대학 기말 시험이 있고 그날 정말 동창 모임이 오랜만에 정말 그 중요한 모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이번 동창 모임은 마지막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말 시험 이번에 좀 공부할 수 없어. 이거보다는 뭐예요? 똑같이 동창회를 가서 또 앉아가지고 시험 걱정하지 말고 기왕 갈 거면은 난 동창회를 가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동창회 가서 실컷 놀고 와서 시험 좀 떨어져 놓고 나서 다른 걸 원망하고 게시판에다가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뭐 서로 노트를 컨닝하면서 봤다는데 이렇게 막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뭘 해야만 된다. 굉장히 우리가 그 긴장이 되죠. 그죠? 나 뭐 해야만 돼. 올해까지 뭐 1,000만 원 목돈 모아야 돼. 올해까지 빚 갚아야 돼. 뭐 이렇게. 나 올해 꼭 취직해야 돼. 이거는 그죠? 너무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좀 바람직한 말은 나는 정말 취직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럼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책임질 걸 얼른 찾게 되죠. 근데 그거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단 정말 취직해야만 돼. 그때 딱 인터넷 들으니까 불경기다 이런 말만 나오고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거.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할 것이다. 만일이라는 말 이렇게 붙이지 말고 그죠? 내가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만일을 붙이면 자꾸 핑계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에 대응하는 말은 심각한 문제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 사람이 허락 안 해줄 거야. 김 과장님 그 사람 까다롭잖아. 막 그렇게 허락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가서 말도 더듬게 되고 김 과장님도 그런 사람 보면 불편하니까 뭐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말이 씨가 되고 예언이 돼가지고 마치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자기 책임을 잃어버리고 피해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통제력 상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내가 그만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 그죠? 내가 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건데 거꾸로 더 시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응적인 말, 자꾸 외부에 대해서 뭔가 그 눈치를 보는 이런 대응하는 말을 하지 말고 외부에 뭐가 있든 말든 내가 주도적인 말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얼마나 주도성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보라고 앞에서 그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24시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집중시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은 가만두면 귀신같이 빠져나가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기에 망정이지, 뭐 한 1분이라도 자기 마음을 가만히 두는 사람은 이렇게 강의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대단히 닦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귀신같이 빠져나가서 뭐 여러분들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보통 때 방심하면은 마음이 여기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 돈.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또 어떻게 하면 그 맛있는 거, 좀 텔레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그죠? 또 관심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건강 이런 거. 관심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인간이라서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내가 이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만 이쪽에 가서 막 두리번거리고 남은 뭐 가지고 있나 이러지 말고, 그죠? 이 관심을 이쪽으로 가서, 근데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 원을 키워나가겠죠, 이렇게. 영향력이 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의 원은 여러분들, 그죠? 많은 소망들이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관심의 영역은 광범위한데 그 중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죠. 너무나 좋은 자동차, 내가 못 갖는다 뭐 이런 거, 또는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외부의 그 핑계를 대는 대응적인 사람들, 대응이란 말은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을 대응이라고 이 책에선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그 관심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보다는 상대방의 약점, 또 환경, 왜 월급은 우리 직장 환경은 왜 월급이 안 오르고, 다른 직장 가보니까 휴게실도 좋던데 뭐 이렇게,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여건에 집중하니까 입만 열면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반발하고 피해의식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고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죠? 이렇게 관심의 원에 이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무관심해서 이게 자꾸 조그매져가지고, 그죠? 나중에는 이걸 통제해가지고, 뭐죠? 긍정적 변화의 그 주인공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뭐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연히 텔레비 틀고 인터넷 틀어놓으면 어때요? 막연히 그 관심의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죠? 남의 거 열어보고 막 이러면서 정보 같은 거 탐색하고, 그렇죠? 근데 영향력의 원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죠? 관심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뭘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조그맣다 하더라도 그 작은 여기에다가 관심을 둬서 이 노력을 여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거,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의 본질이 영향력의 원을 노력을 해갖고 점점 키워나가고 적극적으로 확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그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자꾸 책임을 지니까 이 밖에 그 어떤 내부 조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거꾸로 뭐예요? 이 밖에 있는 그 외부 여건이 나를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것만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가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꽉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외부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 그렇게 또 이 방향이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의 원은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타고난 부자라든지 뭐 어떻게 지위가 높다든지 역할이 아주, 그죠? 감투가 높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볼 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향력의 원이 이 관심의 영역보다 더 커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더 크고 영향력이 작은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생활 스타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가끔 이제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돼서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 그런 경우죠.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 어때요? 거꾸로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관심사가 너무 많았겠죠.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적었어요. 영향력의 원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돈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관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절제하게 됐다는 거. 근데 거꾸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적지만 점점 노력해서 이렇게 키워간 사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 주도적인 사람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뭐 눈만 뜨면 또 시작한다가 아니고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영향력의 원과 관심원의 원이 점점 같은 크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지는 만큼 점점 관심사를 내 걸로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당면한 문제가 뭔지 그 중에는 이번 강의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거.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들. 내가 태도만 바꾸면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자꾸 연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죠. 그쵸? 간단한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거. 대인관계 같은 게 그렇죠.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그죠?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된다. 대인관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대결에서 맞붙어서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공감해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례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줘 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프로젝트가 딱 있는 날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럴 때 아침부터 정말 김세게 그러지 말고 그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날씨를 바라보는 걸 사회적인 날씨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사회적인 날씨는 비가 오든 말든 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잘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냥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덜컥 암에 걸렸다. 이렇다면은 그냥 진지하게 웃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그죠? 그때까지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70%만 남아있어 그거 가지고 병하고 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병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충대충 살다가 이제 우리가 그죠? 대충대충 살고 남의 일인 줄 알다가 덜컥. 그래서 프로젝트 미팅 준비도 안 해놓고 대충 있다가 비까지 오면 덜컥 해가지고 흔들리면 뭐예요? 70% 있던 기운을 그나마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항상 이 영향력 원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꼭 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에게 오는 거는 복잡한 문제 같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지만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원을 자꾸 확대해가지고 그죠? 내가 책임져서 영향을 미쳐서 내 관심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겪는 건데요. 아주 직장에 골치 아픈 상사가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에서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월급 받으니까 일단 우리가 기가 죽는데 똑같은 말도 참 날카롭게 하고 인사를 해도 대충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언제 그만둘까. 근데 암만 따져봐도 50대 아직도 20년은 더 다닐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면 나만 손해고. 이런데 중역 중에 한 사람만이 그죠? 이 남들처럼 모였다 하면 그 상사 욕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불만을 갖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감정이 있긴 하지만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를 받으면은 예측을 해보고 이 일을 왜 시켰을까?
시킨 사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필 나에게 시켰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헐뜯는 시간에 그거를 보충해서 완충시켜주는 역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그 필요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더니 어때요? 결국은 그 사장님의 그 결점을 무마하면서 사장님이 개팍하지만 강점이 비전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를 막 키웠다. 또 재능이 있고 창의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 사장님의 결점은 그대로 두고 좋은 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보조 노릇을 해가지고 회사 발전에 활용을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 사람들은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상사만 정말 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저 사람만 좀 눈에 안 보였으면 관심이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장님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의견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주변에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뭔가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이게 바로 대응적인 사람들 뭔가 자꾸 밖에 누군가 밖에 세상이 또 밖에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그죠? 어떤 환경이 이렇게 이게 대응적인 사람들이 갖는 본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걸 나는 괜찮은데 사장님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공격거리, 정보, 증거를 찾느라고 더 욕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나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남을 질투하거나 지나치게 막 미워하면 뭐예요? 증오하는 거. 이거는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가 센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여러 사람이 욕먹는 사람 보면 기가 센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함부로 미워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을 먹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죠? 기와 힘의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향력의 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결국 이번 학습이 전부 다 그거죠. 내가 내 인생을,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게 많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이제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내 자신의 그릇을 좀 알고 하셔야지 또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영향력의 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뭐 직장 환경이든 학교든 간에.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은 점점 구속을 받는데, 그죠? 우리가, 내가 반응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기말시험 앞두고 쫓긴다가 아니고 나는 기말시험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도 바뀐다는 겁니다. 기말고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제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직장의 높은 상사가 솔직히 골칫거리는 사람이 있죠. 정말 월급 주고 참 우리에게 좋은 그 사장님이신데 괴팍해서 약간 아나무인 같은.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인정도 안 해주고 인사해도 잘 안 받고 이런 거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그죠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장님이 좀 언제 그만둘까? 월급은 그대로 주시되 사라졌으면 좋겠다. 결코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나이도 아직 50대 중반이라 20년은 더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빨리 은퇴할 수도 없고 근데 그중에 중역 한 사람만은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 사장님이라는 상황은 그죠? 그 사람 우리 상사는 안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또 다르게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이 괴팍한 건 괴팍한 거고 그 감정이 아니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무슨 지시를 하면은 이런 분이니까 왜 일을 나에게 시켰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헐뜯는 시간에 보충하는 역할을 해서 필요한 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공감을 사장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장님의 결점은 그대로 있지만 어떠요? 그 결점을 무마해주면서 사장님의 강점인 비전이나 재능 창의력을 그죠? 사장님의 그런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서 회사 발전에 활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중요한 뭐죠? 모든 직원들의 관심이 사장님의 단점에 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뭔지, 영향력의 원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뭔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사장님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많은 의견을 묻는 그런 뭐 고문으로 뽑았다든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죠? 이 사장님의 결점에 관심이 많이 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내가 책임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죠? 대응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만 외부에 뭐가 있다. 외부의 어떤 사람, 외부의 환경, 이거로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응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누구 탓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셈이 그죠? 내가 그보다 잘났다는 마음, 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게 되면은, 한번 헐뜯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공격거리를, 정보와 증거를 찾는데, 그러니까 남의 욕을 점점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뇌를 조사했더니 남을 막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연습한 마음, 그게 내가 된다는 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죠? 뇌는 구별을 못해요. 상황이 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뇌는 이해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뇌는 마음의 심부름꾼이라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는 그거를 즉각 받아들여서 계속 미워하는 그런 독을 뭐예요? 내 마음은 내 몸에 가까우니까 내가 먼저 그 독이 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남의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기가 센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욕해도 끄떡없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그죠, 덤볐다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독약을 먹고, 그죠, 독약을 친구들하고 나눠 마시고 남의 욕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와 결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용건이 여러분들 지금 듣고 보니까 관심에 속하는지 영향력에 속하는지 애매하죠, 그죠? 그거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역시 말을 잘 보시면 됩니다. 관심에 너무 많이 이쪽에 외부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 찬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집 산데 빌린 돈을 좀 갚았으면, 가끔 그냥 그 이자 딱 계산해 보면 허탈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잠시만 생각해야지, 그거를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빨리 갚았으면 진짜 부부싸움이 되죠. 내가 맞벌이해서 이만큼 남보다 더 버는데, 그죠? 빨리 못 갚으니까 그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사장이 저는 독재가 아니라면, 남편이 조금 성격이 묻어냈으면, 애들이 좀 더 말을 잘 들으면, 만일 내가 학위를 진작 받았더라면, 학사 학위라도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때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연습을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여기가 있으면 뭐예요? 결국 문제가 밖에 있다. 바로 이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밖에 있다고 보는 거. 그죠? 관심에 너무 외부 관심에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죠? 이 집 사는데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또는 카드비를 빨리 갚아야 되는데 기대를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내가 그럼 뭘 책임져야 되나? 오늘부터 좀 용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으로 빨리, 그래서 기대가 결의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관심은 점점 커져가지고 문제는 밖에 있다. 카드빚이 문제다. 내가 카드를 왜 썼나?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그 생각이 문제가 돼서 통제권을 외부에, 누군가 날 불행하게 만든다고 남의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부가 달라져야 된다고 자기를 무력한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 조금만 무던한 사람이라면, 남들은 그냥 제때 밥만 해줘도 되는데 우리 남편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항상 뭐 찌개가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런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이게 남편이랑 안 살 거라 몰라도 결코 입맛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적인 게 이제 영향력의 원인 거죠. 기대를 어떻게 결심으로 바꿀 것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입맛이 그렇다면, 조금 더 까다롭지 않다면 이런 거. 내가 친구들하고 조금 더 쇼핑도 다닐 텐데 이런 거. 그건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의 참말보다는 오히려, 나는 조금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끔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번거롭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고 나면은 그때 그죠? 감사한 마음이 또 들죠. 덕분에 나도 잘 먹고 흐뭇했으니까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나는 더 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결심하는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초점을 내 성품과 결심에 맞추면 변화 패러다임이 뭐예요? 내가 바뀌어서 외부가 바뀐다. 이렇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노력한 거는 정말 통장에 저금한 거 못지않게 어디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외부에 있는 것을 바꿔서 내가 덕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한눈 팔 시간, 남의 원망할 시간이 없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그 대가로 내가 상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집안 청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임감 있게 딱 해놨을 때 모든 가족이 쉬게 되고 내가 그만큼 할 말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은 지금보다 나아지기 바란다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노력해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하기 전에 나를 개선시키고 이렇게 영향력의 원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죠. 그죠?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행복은 불행과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라는 거. 날씨도 이제 물리적인 날씨와 사회적인 날씨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날 비가 오는 거는 내가 물리적인 날씨는 뭐 자연이 주시는 걸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노력을 집중시키면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수용두고 비가 오는 건 그대로 두고 오늘 뭐 하기로 했는지 그럼 조금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모처럼 부부가 외식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다.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오히려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문제가 심각했던 게 그만큼 잠재돼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죠 이렇게 또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의 원을 그쪽 이제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건데 거기서 심사숙고해야 될 게 내가 행동을 선택할 자유는 있는데 결과는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관심의 원을 왜 이렇게 줄이라고 하냐면은 그죠? 이거는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상황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선택할 수가 없죠. 내가 기차에 뛰어들었지만 내가 안 죽기로 선택하겠다. 살고 싶다.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결과는 뻔하죠. 이렇게 결과는 자연의 법칙. 기차에 치이면 죽게 되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 거에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관심의 원에 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이 관심에 들어가는 거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상 살짝 사기를 쳤어요. 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당장 안 들키는 거는 사회적인 결과입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연적인 결과는 뭐예요? 하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래서 적어도 7배는 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원칙에 지배가 되는데 원칙을 따르는 행동은 원칙만 잘 지키면 긍정적인 결과가 그냥 오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을 잘 지키면 결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행동은 선택하지만 결과는 선택 못한다 그랬지만 정말 잘만 따라가면은 결과까지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실수 많죠, 그죠? 그때 그 실수만 안 했다면은 그죠? 그 실수만 안 했다면 후회로 가득 찬 게 누구나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도 이미
내 밖에 있는 관심, 그죠? 내가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언제든지 후회할 수 있는 관심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거를 후회한 걸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뭐예요? 다시 영향력으로 빨리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지금 다시 실수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야 무한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교훈을 얻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죠? 자꾸만 후회에 관심을 가지면 뭐예요? 후회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게 더 큰 실수가 돼가지고 자기 기만, 정당화, 그때 부모님이 뭐 대학 안 보내주셔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학위를 받거나 또 다시 취직을 하거나 학점을 만회하거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이제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력의 원. 그렇다면 이제 쓸데없는 관심을 줄이고 내가 책임을 지려면은 영향력의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약속은 무척 많이 하지만 성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된다는 거. 그게 자기 성장하고 결국 명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죠, 그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당하게 감옥에 갔어도 자아의식이 있고 내가 누군지 알고 양심이 있고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좋은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가 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내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약속을 일단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하면은 뭐예요? 푼돈 모아 목돈처럼 되는구나 통제력을 깨달아가지고 점점 내면의 성실성, 그러니까 누구를 눈치 봐서 성실한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성실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책임도 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한 가지가 달라지면 나머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A 다음에 바로 B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움직이는 또 다른 C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그죠? A가 상사고 뭐 부하가 B, B1, B2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1대1로 맞서기보다는 또 다른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기술과 욕망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그만큼 효과성이 있는 기본적인 습관, 원칙을 지키는 거죠.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조그만 습관의 기초를 원칙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쫓겨서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지키면은 성품이 강직하게 되고 효과도 크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연습,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30일간 실험을 해보시는데요.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한번 이 노력을 어디에 집중시키나. 남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 영향력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30일 뒤에 영향력의 원에 있는 거. 작은 결심을 하고 지켜보고 너무 심판하거나 안내 끌고 가지 말고 문제거리가 되지 말고 해결사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뭔지. 그죠? 이렇게. 남을 헐뜯고 그런 시간에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중단하고 그 생각이 문제니까 외부에 어떤 게 있어도 내가 지금 뭐 할 건지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30일간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를 살펴봤는 이제 문제거리로 삼았는데요. 그거를 왜 못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시간에 자려면 낮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이제 집중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각자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그죠? 이 30일간 그 연습을 하실 때 조금씩 그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는 거. 자유가 이제 넓어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력해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만들어준 각본에 따라서 누가 시키니까 그 각본에 맞지 움직이는 사람처럼 돼서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은 결국 현재 처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만큼 그래서 이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야지 그죠? 인간이 과연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떤 성품이고 이걸 변화시켜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삶이 헛수고가 안 되고 그죠? 더 단단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 A학점을 받는다면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도 그죠?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러려면은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고,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뭐예요? 자의식이 있고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책임이 있고 효과성에 대한 습관의 기초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죠? 시간상 제가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효과성의 습관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하루 잡아서 당신이 속으로 혼잣말을 뭐 하는지, 핑계대는 대응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조만간 또 내가 대응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영향력의 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 좌절감을 느끼는 문제를 골라가지고, 그죠? 영향력의 원 안에서 첫 단계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거. 30일 동안 해서 변화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학습 정리, 그리고 평가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한번 30일 동안 실습을 해보시고 게시판에 소감을 좀 적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